막시와 세이 15탄. 어떤 사람이 퇴근길에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았대요. 택시를 잡고 어디까지 가주세요 하는데 택시 기사님이 거울로 이렇게 딱 한번 보더니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? 이러더래요. 관심이 없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대요. 근데 무시하고 그냥 하시더래요, 얘기를. 제가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손님하고 비슷한 손님을 태운 적이 있어요. 그분도 회사원이고 퇴근길이셨는데 누군가에게 쫓기듯 되게 급박해 보이셨고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셨대요. 그러더니 어디로 가주세요 하고 내비를 찍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거기가 보니까 약간 저수지 있고 허허벌판인 이상한 동네더래요. 손님 이 시간에 여긴 왜요? 여기 내비에도 안 찍혀요 하니까 그냥 가주세요 이러더래요. 근데 일단 갔어요. 가달라니까 뭐. 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신발 끈을 풀더래요. 그 끈을 풀어서 나무에 막 묶더래요. 죽으려고. 그래서 아, 손님 아무리 힘드셔도 그렇지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저 오늘 회사에서 잘리고 아내가 이혼하자 해서 지금 사는 게 아니다. 전 죽는 게 낫다. 그냥 이러면서 죽으려고 하더래요. 근데 이 택시기사가 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저 오늘 잘리고 퇴직금 받았으니까 이거 받으세요. 받고 행복하게 사세요.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돈을 주더래요. 근데 이 택시기사가 이게 액수가 꽤 되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. 그냥 받고 갔어요. 아무튼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마쳤대요.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한 거예요, 택시기사가. 근데 이 사람은 관심이 없으니까 얼마 나왔어요? 다 온 것 같은데 이러니까 네 얼마예요? 말하고 내리려는 순간 택시기사가 그 사람 팔을 붙잡으면서 울면서 손님 죄송합니다. 그때 제가 그 돈을 받으면 안 됐었는데 이제 그니까 이 택시 타지 말아주세요. 그때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. 알고 보니까 귀신이 돼서 그 택시를 계속 탄 거예요. 오.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상당히 구두쇠였대요. 어느 정도냐면은 직원들한테 월급도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고 난리치는 사장님 있잖아요. 그런데 그 회사에 온전한 자동차가 있겠냐고요. 영업을 하려면 맨날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가 너무 낡은 거야. 그래서 어느 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사장님한테 정중하게 부탁드렸어요. 사장님, 진짜 제 생명이 위험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. 이러다 진짜 사장님도 저도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다 안 바랄게요. 제발 차 좀 바꿔주세요. 근데 사장님이 알겠다고 흔쾌히 알아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. 아싸, 이제 드디어 바뀌나? 하고 며칠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진짜 회사에 새 차 같은 차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와 사장님 이게 웬 새 차예요? 라고 여쭤봤더니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 새 차 같지? 야, 이거 중고차인데 엄청 싸게 샀다. 대박. 역시 나는 운이 따라주는 사나이야.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어쨌든 드디어 내 생명을 교통사고로 잃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족을 했어요. 그렇게 어느 날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출장을 가고 있는데 근데 좀 이상한 거야 기분이. 이 차만 타면 기분이 이상해. 그리고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앞에 방지턱이 있는 게 아닌데도 항상 무언가 방지턱을 계속 덜컹하고 넘는 그런 현상이 자주 느껴지는 거예요.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차에서 내려다보면은 방지턱이고 뭐가 걸릴 만한 게 없는 거야. 차 밑에를 봐도 뭐가 걸릴 만한 게 없고 대체 왜 자꾸 방지턱 넘는 느낌이 드는 거냐.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사장님한테 술을 한 잔 사겠다고 했어요. 그리고 그날 밤에 술을 한잔 하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죠. 사장님, 근데 이거 중고차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싸게 사셨어요? 근데 모르겠어. 어디서 싸게 내놨대. 근데 막 얼버무리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뭔가 수상해가지고 솔직하게 직원은 말을 했어요. 사장님, 제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 항상 희한한 느낌을 받아요. 앞에 방지턱도 없고 뭐 걸릴 만한 게 없는데 차가 덜컹하고 맨날 걸린다니까요. 그 말을 듣던 사장님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. 이건 뭔가 알고 있는 거다 싶어가지고 사장님을 좀 더 술을 먹이면서 더 적나라하게 물어봤죠. 그랬더니 그제서야 사장님이 입을 여시는데 저거 사실 사고차야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사고차요? 사장님 저는 괜찮으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계속 해보세요 이랬더니 사실 그 차가 어떤 사람이 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여자를 치였는데
뺑소니를 친 거야. 그러니까 차가 여자를 밟으면서 한 번 덜컹한 거지. 그 말을 들은 순간 아, 내가 몰던 차의 그 덜컹하는 느낌이 그 여자를 밟고 계속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구나. 어떤 사람이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한 순간 안에 이미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타 계시더래요. 잘됐다 하고 급하게 막 탔는데 이 할아버지가 좀 이상하신 게 아무것도 안 누르고 가만히 서 계시더래요. 근데 언제 내리실지도 모르니까 그냥 타고 올라가야지 하고 자기 집인 10층을 딱 눌렀는데 그 순간 할아버지가 11층 누르는 거예요.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엘리베이터 벽에 등을 붙이고 이렇게 서 있었대요. 그러다 딱 10층이 됐는데 내리는 순간 할아버지도 같이 내리더래요. 그냥 11층 눌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거의 뛰다 싶어서 갔대요. 그리고 막 도어락 치고 열어서 딱 잠갔대요. 근데 이 사람 집이 약간 문풍지 같은 걸 발라놔서 한순간 잠기는 게 아니고 한 잡고 1, 2, 2초 있어야 뜨르륵 잠기는 거예요. 그래서 급하게 치고 2초 만에 이걸 잡고 있는데 뒤에서 오빠가 야 뭐하냐? 이러는 거예요. 너무 놀라가지고 놓친 거예요. 근데 놓친 순간 열어도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빠랑 아니 누구세요? 왜 여기 들어오세요? 이러니까 우리 집 아니었어?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게 자기가 뛰어와서 2초 동안 잡을 순간까지 채 몇 초 안 되는데 그러면 그 할아버지랑 같이 뛰어왔다면서 어떤 공포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. 근데 그 학생이 여러 가지 강령술이랑 이런 것들을 다 보다 보니까 좀 실증이 나고 지루한 거예요. 뭐 신박한 게 없나? 공포물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?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. 그런데 어느 날 강령술에 대한 어떤 글을 봤는데 새벽 2시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면서 너는 누구니?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어떤 강령술의 방법 중에 하나래요. 그렇게 매일매일 질문을 해야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이 갑자기 나와서 나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. 도플갱어 같은 그런 느낌인가? 하고 생각하면서 그날 새벽 2시에 그 학생은 실천을 하기로 마음먹어요. 그렇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고 너는 누구니라고 하려고 하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섬뜩한 거야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자기 화장실에 들어가서 새벽 2시에 거울을 보면서 넌 누구니? 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.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.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인지 선뜻 그 말을 뱉지 못하고 그냥 화장실에 돌아서서 나와서 그날 하루 잤대요. 근데 낮이 되자마자 이 정도도 못하는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꼈대요. 오늘 새벽 2시에는 꼭 성공해야지? 그 생각을 가지고 그 학생은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죠. 새벽 2시에 자기 모습을 보면서 넌 누구니? 라고 하려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또 거울 속에 비치는 자기 모습이 섬뜩한 거야. 내일 하자 생각하고 다시 화장실을 나섰어요. 그렇게 다음날 밤 새벽 2시 오늘 밤은 꼭 성공해야지 화장실의 문을 열고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보면서 너는 누구니를 외치려고 하는데 또 연기가 안 나는 거야. 안돼 이건 내 방법이 아니야. 그냥 이거는 안 하는 걸로 하자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가 좀 이상한가. 그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누구니? 라고 외치면서 손을 뻗고 있었어. 근데 원래 거울 보고 눈 마주친 다음에 넌 누구니? 이 질문을 한 1000번인가 하면은 사람 정신이 미쳐서 이상해진다 하잖아요.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넌 누구니? 근데 넌 누구니? 넌 누구니? It's not a game, it's a rich thing.